안녕하세요, 정원입니다. 오늘은 이제 되놈들한테 우리 옛날 왕들이 아니라 신하들이 3번 절하고 머리를 9번 땅에 이제 찧었습니다. 두드린 거죠. 이 말을 그런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나불나불 이재명이 2011년 말 테프트 카스라 밀약으로 미국은 조선을 버렸고 결국 일본에 합병되었다. 조선이 일본 식민지가 된 것이 그 테프트 카스라의 밀약 때문이다. 미국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11월 작년 말에 1905년 이제 을사보호 조약이 체결되기 1년 전 1904년에 테프트는 미국 전쟁장관, 육군성 장관입니다. 전쟁장관 자격으로 일본을 방문해서 당시 카스라 일본 수상을 만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개인 의견으로 필리핀과 조선은 독립할 능력이 없으니까 필리핀은 미국이, 조선은 일본이 나눠서 다스리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테프트는 그 전에 이제 필리핀 총독을 지냈습니다. 미 국무부와 일 외무상 양쪽에 공식 문서는 없습니다. 이 말에 대한. 그래서 단순한 개인 간에 합의한 것으로 보는 것이 지가 맞습니다. 이때 미국의 대통령이 테오도 루즈벨트입니다. 테오도 루즈벨트. 그 조카가 이제 프랭클린 루즈벨트죠. 나중에 또 대통령을 했습니다만, 1909년에 테프트는 이제 테오도 루즈벨트를 이어서 29대 대통령이 되고 4년 단임만 하고 당선을 못했습니다. 재선에서 떨어진 후 대법원장으로서 이름을 날렸습니다. 대통령은 이제 별로 잘한 게 없고 대법원장이 됐죠. 그 테프트가 이제 육군성 장관으로 있을 때 일본의 카스라 총리를 만나서 한 게 테프트 카스라 밀약입니다. 이걸 이제 이재명이 사실이냐 오해를 했을 뿐더러 그래서 미국 때문에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가 됐다. 이건 뭐 백몇십 년 전에 그 얼토당토하는 얘기 이제 끄집어낸 거죠. 나불나불 이제 유식을 뽐내려고 테프트 카스라 밀약설을 누가 얘기해 주니까 이 얘기를 꺼냈지만 120년 전 역사를 끌어와서 현실을 비판하는 재료로 쓰는 좌파 내로남불당의 남탓이 참 안쓰럽습니다. 이 밀약설보다 22년 전인 1882년 5월에는 조미 수호 통상조약, 즉 조선과 미국 간의 무역을 특이로 한 최초의 조약이 있었습니다. 1882년. 수호란 말은 이제 립 서비스고 통상조약입니다. 수호 통상이라고 수호자가 들어가긴 했지만 이 조약을 맺은 지역이 사인한 곳이 인천입니다. 인천. 6년 전 일본과 강화도 제약을 맺은 게 이제 1876년인데 그리고 나서 6년 후 1881년에 서구와 최초로 맺은 이 조약이 이제 조미 수호 통상조약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해 바로 러시아, 영국, 독일, 프랑스 이런 나라들과 이제 조약을 맺었죠. 그리고 이제 조선은 비로소 세계로 눈을 돌리게 된 겁니다. 1905년 일본이 외교와 국방을 빼앗는 보호조약을 체결하자 고종 임금이 반정부 활동을 하다가 5년 만에 감옥에서 나온 이승만을 불러 미국에 보내며 루즈벨트 대통령을 만나서 1882년에 맺은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근거로 조선이 일본 손아귀에 들어가는 것을 막아줄 수 없겠느냐고 요청해라 했던 바로 이 조미수호 통상조약입니다. 이게 고종은 나라문을 열라는 흔해 빠진 통상조약을 지금의 한미동맹쯤으로 오해했던 겁니다. 그 조약 현장에 마건충이라는 청나라 관리가 있었는데 대표죠. 그놈에게 우리 조선국 관리가 3번 절을 하고 9번 땅에 머리를 쪼았습니다. 청나라만 보면 조선 관리들은 이렇게 옮겼습니다. 250년 전인 1636년 청나라가 이제 병자호란을 일으켰을 때 남한산성에서 버티던 우리나라 임금 인조가 항복하러 나와서 지금 그 서울의 그 송파구에 있는 와서 청나라 장수에게 했던 똑같은 항복의식 3번을 절하고 9번을 땅에 머리에 쪘다던 일을 250년이 지난 후에도 했던 겁니다. 인조는 이마에서 당시 피도 흘렸다고 합니다. 이 소미 수호 통상조약 100년 전에
청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1793년 조미통성조약이 1988년에 맺었는데 이제 그보다 82년에 맺었는데 그보다 100년 전에 1793년에 영국의 국왕 특명전권 대사 맥카튼이 이제 백작입니다. 카운티 백작. 대포 64문이 달린 전함을 타고 마카오의 청과 국교 수립을 위해서 도착합니다. 이때도 청 황실은 3번을 절하고 9번 이마를 땅에 찧어라 3개 9 고두례 뭐 이걸 하라고 그랬는데 맥카트니는 끝내 영국식 프로토콜을 고집했습니다. 친서를 머리 위에 들고 한쪽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숙이는 우리가 그 영화에서 보는 장면대로 했습니다. 조선, 베트남 당시 와 있던 조선, 베트남, 태국 사절들은 모두 청나라 요구대로 3번 절을 하고 9번 머리를 이마를 땅에 찝는 절을 했습니다. 영국은 안 했죠. 이때 조선 대표로 참석한 사람 중에 통역으로 참가해서 있던 그 연암 박지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연암 박지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열하일기를 쓴 연암 박지원. 열하일기는 그 박지원이 이제 청나라 북경을 오고 가면서 쓴 말하자면 여행기입니다. 열하일기. 연암 그 박지원이 그때 있었습니다. 견문록이죠. 열하일기가. 청나라 임금이 그때 건룡제인데 건룡제가 영국하고 이제 이렇게 수교를 튼 5개월 후에 영국의 국왕 조지 3세에게 편지, 뭐 자기네들은 칙서라고 그랬습니다. 임금이 신하에 내리는 편지 그걸 썼는데 뭐라고 그랬냐? 유럽 야만국에서 우리 티죠. 차와 비단을 원함으로 이제껏 조공에 응해 줬지만 그러나 하늘이 낸 우리 청나라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므로 교역은 필요 없다. 그대의 대사가 버릇이 없다. 그때 삼구 머리 찢는 인사를 안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편지를 영국 국왕에게 보냈습니다. 그로부터 47년 후 1840년 정확하게 1840년 영국이 아편 전쟁을 도발했고 전쟁에 진 청나라는 홍콩을 150년 뺏겼습니다. 내줬고 이 중국 대륙은 서구 강국과 일본의 전쟁 놀이터로 변했습니다. 아편 전쟁이 1840년에 났는데 30년 후 1870년 청나라와 일본이 수호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때 청은 조선, 오키나와 베트남을 일본이 건드리지 않을 것을 약속받았습니다. 우리 조선과 오키나와 지금 일본 남쪽에 있는 오키나와 섬, 또 베트남을 일본이 건드리지 말라. 1870년에 이렇게 청나라와 일본이 수호조약을 맺으면서 약속을 했는데 유일하게 이제 남은 게 난데 그 조약을 맺자마자 2년 후에 일본의 메이지 명치 정부가 일방적으로 오키나와를 일본 영토로 선언했습니다. 그게 지금 일본의 오키나와가 돼 있고 또 2년 후에는 그 일본 어부가 조난해서 대만에 갔는데 뭐 거기서 푸대접을 받았다 이걸 핑계를 대고 대만을 또 식민지로 접수했습니다. 딱 하나 남은 게 한국이죠. 베트남은 이제 그때 당시 이미 프랑스가 식민지로 이제 만들고 있었고 딱 하나 남은 게 조선인데 이나마 2년 후 청나라와 일본이 그 수호조약을 맺은 2년 후에 6년 후에 뭐 그 6년 사이에 이제 오키나와도 중국이 뺏기고 대만도 뺏겼는데 베트남은 이미 프랑스에 뺏겼고 하나 남은 일본, 한국, 조선마저 이제 그 한국에 뺏기게 되는데 그 지가 미국하고 맺은 1882년에 맺은 조약이 사실은 청나라가 그 천진 그 북경에서 이렇게 250km인가 황해로 나오면은 그 천진이 있는데 그 천진에서 다 문난도 다 만들고 뭐 모든 게 다 거기서 만들어져서 이제 사인만 인천에 와서 한 겁니다. 이제 뭐 내용을 자꾸 시골 들여다보면은 이제 복잡해서 뭐가 뭔지 이제 까마득해지시기 때문에 제가 요점만 말씀드리면은 미국과 조선이 인천에서 조약을 맺긴 했지만 협상은 협상문도 천진에서 중국과 미국 사이에 다 만들어진 겁니다. 다만 그 서류를 들고 와서 일본에서
조선 관리를 앉혀놓고 거기서 사인만 했을 뿐입니다. 조선이 이제 하나도 한 거는 없죠. 이거를 지금의 그 한미동맹으로 믿고 이런 조약을 맺었으니까 일본 손아귀에 들어가는 걸 막아달라. 그래서 고종이 이승만을 이제 미국에 보낸 겁니다. 시기 끝난 후 중국의 마건충은 미국 대표를 그 제독인데 해군제독을 불러서 조선은 우리의 속국이야 이렇게 이제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중국이 여러분 지긋지긋하지 않습니까? 우리 조상이 못나서 그렇긴 했다지만 못난 건 못난 거고 그 못난 일을 몇백 년 두고 울고 먹는 되놈들이 밉지 않습니까? 흡사 지능이 떨어지는 정신지체인을 부려먹는 악질 공장주, 농장주, 또 바닷가에서 고기잡이 시키는 그런 놈들 같지 않습니까? 지금도 한국은 과거에는 중국의 일부라고 시진핑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온갖 신수를 우리에게 다 부리고 있습니다. 지가 자칫 23% 우리 총 무역액의 23%를 차지하는데 중국과 거래 무역 규모가 자칫 그 돈 몇 푼에 눈이 멀나가는 중국의 엉큼한 속셈에 던미 잡힙니다. 공산당이 지배하는 중국은 우리 공무원을 사살한 북한 편입니다. 새 대통령이 기다려집니다. 3월 9일입니다. 새 대통령이 나와서 대중국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지 몹시 기다려집니다. 감사합니다.